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입니다. 이원 배치 분산 분석, 일원 배치 분산 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 이 평균 차이 검증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이전에 학습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독립 변수가 두 개인 그런 경우에 종속 변수의 평균 차이 분석하는 그런 방법인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원 배치 분산 분석, 이게 뭘까요? 이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로를 이렇게 쳐놨죠. 그래서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은 짧게 부를 때는 이원 분산 분석 이렇게도 부릅니다. 뭐 영어로는 two-way ANOVA 이렇게 또 지칭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 이원 배치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은 독립 변수가 두 개여야 됩니다. 두 개인 경우에 종속 변수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그런 분석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1원하고 2원 뭐 이걸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원 하면 한 가지 차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립 변수가 하나가 들어가서 종속 변수, 이 독립 변수의 하위 집단별로 종속 변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데 2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독립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가서 두 가지 차원에서 종속 변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또 두 가지 차원이라고 하면 이 독립 변수의 하위 범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하위 집단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하위 집단별로 종속 변수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분산 분석에서 우리가 먼저 학습을 했는데, 이런 분산 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구분을 할 때는 하위 집단이, 그러니까 각각의 그 이제 독립 변수로 투입을 하는 그 변수의 이제 범주형 척도를 쓰잖아요. 그런 경우에 범주형 척도의 하위 범주가 두 개인 경우에는 독립표본 T검정으로 우리가 평균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런 분산 분석의 경우에는 그 하위 범주가 세 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두 개까지는 독립표본 T검정, 그리고 세 개 이상일 때는 이런 분산 분석을 실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원 분산 분석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분산 분석처럼 그렇게 세 개 이상의 하위 집단이 있어야만 분석을 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독립 변수의 하위 범주는 두 개여도 되고 또 세 개 이상이어도 되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분산 분석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나 하위 집단이 세 개 이상이어야 되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책에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독립 변수의 하위 범주가 두 개이고, 뭐 성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성이라고 한다면 남성과 여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혼인 상태를 미혼 기혼으로 구분을 했다면 그것도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과 혼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종속 변수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다고 했을 때, 성과 이 혼인 상태의 하위 범주, 하위 집단은 두 개씩이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원 분산 분석은 실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독립변수가 두 개가 투입이 되니까 독립변수 1, 독립변수 2 이렇게 구분을 했을 경우에 이 독립변수 1에 대한 종속변수의 평균 차이가 독립변수 2에 따라서 다른지, 그런 평균 차이가 다른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말인데, 독립변수 1에 대한 종속변수의 평균 차이가 독립변수 2에 따라 다른지 뭐 그걸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 나중에 분석 결과를 해석을 할 때 헷갈리면 안 돼요. 독립변수 2가 여기에 먼저 표기가 된다거나
또 독립변수 1이 뭐 뒤에 표기가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잘못 해석을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을 통째로 활용해서 해석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과 아까 이제 예를 든 혼인 상태를 가지고 종속 변수, 뭐 종속 변수 뭐라고 할 거예요? 뭐 삶의 질, 뭐 삶의 질의 어떤 수준, 그걸 이제 종속 변수라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성에 대한 삶의 질의 평균 차이가 혼인 상태에 따라 다른지를 검증한 결과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 내용을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 문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독립변수 1과 독립변수 2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 내용을 나중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석 내용을 정리를 해도 뭐 무방하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원 분산 분석은 뭐 독립변수가 두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그 내용을 해석을 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꼭 숙지를 해놨다가 뭐 해석을 할 때 또 개념을 이해를 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원 분산 분석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죠? 여러분들이 독립형은 T검정과 이런 분산 분석을 미리 학습을 했다면 이 그림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독립형은 T검정과 이런 분산 분석의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제가 활용했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두 개를 이제 조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층과 성에 따른 비만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만약에 내가 검증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령층 하나, 그 다음에 성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죠. 두 개. 두 개를 투입을 해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뭐 점수로 나타내겠죠. 비율 척도로 뭐 몇 점, 뭐 비만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가 뭐 10점이 나타났다, 20점이 나타났다 이렇게 무슨 아무튼 특정한 척도를 활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이제 점수화 시켜서 측정을 하게 될 건데 그랬을 경우에 각각의 집단별로 프로그램의 효과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만약에 검증을 할 경우에 독립형은 T검정의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을 해서 그 프로그램의 점수에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먼저 학습을 했던 이런 분산 분석의 경우에는 이렇게 3개 이상 이제 하위 범주가 3개 이상인 그런 변수인 경우에 그런 독립 변수인 경우에 이 집단별로 이제 3개 이상의 집단별로 프로그램 관리 비만 관리 프로그램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 그게 이런 분산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원 분산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성과 연령층에 따라서 이걸 조합을 해보면 집단이 몇 개가 생기죠. 이렇게 2개 하위 범주가 3개니까 2 곱하기 3 해서 6개의 하위 범주가 생깁니다. 여성이면서 청년층인 집단, 여성이면서 중년층인 집단, 그리고 여성이면서 노년층인 집단, 벌써 3개 생겼죠. 그리고 남성이면서 청년층인 집단, 남성이면서 중년층인 집단, 그리고 남성이면서 노년층인 집단, 또 이렇게 3개가 생겼으니까 총 6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6개 하위 집단별로 이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것 이게 이원 분산 분석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이러한 이원 분산 분석의
이원 분산 분석을 우리가 실제로 논문에 활용을 할 때 논제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 제가 나중에 요런 이제 세 가지 논문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제 논문에서 어떻게 이원 분산 분석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예시를 든 논문을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제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를 했어요. 첫 번째 논제는 이렇습니다. 자, 운동 후에 회복 처치 방법과 그 시기에 따라서 이 젖산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을 할 때, 그런 경우에 회복 처치 방법 그리고 그 시기, 이게 이제 독립변수 1, 2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의 하위 범주는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 마사지와 전신 진동, 이런 처치 방법의 차이, 이런 이제 두 가지 처치 방법이 있었고, 시기는 운동 직후 처치 이후 10분 지난 시점, 그리고 처치 이후 20분이 지난 시점, 이렇게 시기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위 집단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처치 방법은 스포츠 마사지, 시기는 운동 직후인 집단이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스포츠 마사지 처치 10분인 집단, 그리고 스포츠 마사지 처치 20분인 집단, 이렇게 세 개가 생길 거고, 또 이렇게 또 생기겠죠. 전신 진동이면서 운동 직후인 집단, 전신 진동이면서 처치 10분인 집단, 그리고 전신 진동이면서 처치 20분인 집단, 각각의 6개 집단의 젖산의 평균 값이 차이를, 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걸 이원 분산 분석을 통해서 검증한 연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강의 유형과 교과 유형에 따른 수업 만족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강의 유형은 강의식 수업과 혼합식 수업으로 구분을 했고, 교과 유형은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 곱하기 2니까 하위 집단이 4개가 생기겠죠. 강의식 수업, 이론 수업을 받는 집단, 강의식 수업이면서 실습 수업을 받는 집단, 혼합식 수업이면서 이론 수업을 받는 집단, 그리고 혼합식 수업이면서 실습 수업을 받는 집단, 이렇게 4개의 집단별로 이 수업 만족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 그러면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를 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예시는, 자, 발레 전문성과 소셜미디어 특성에 따른 SNS 이용 동기로서 커뮤니케이션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독립변수 1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특성, 이게 이제 독립변수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게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레 전문성은 전문가, 비전문가로 구분을 하고, 소셜미디어 특성은 영상과 텍스트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위 집단을 형성을 했을 경우에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그래서 전문가 영상 집단, 전문가 텍스트 집단, 비전문가 영상 집단, 비전문가 텍스트 집단별로 커뮤니케이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을 이원 분산 분석을 통해서 했다. 이런 이제 논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또 어떻게 보면 가설을 설정을 해서 검증을 하는 연구를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개의 독립변수가 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통계서적을 보면요, 이원배치 분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런 챕터에 가서 보면 꼭 나오는 내용이 이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 숫자가 막 나오고 계산을 막 이제 숫자를 서로 더하고 빼기 막 해가지고 상호작용 효과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이 저자들이.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그죠? 우리 통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고민을 해서 쉽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려고 뭐 그림도 좀 그려보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이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의 개념이 뭐 어떤 것인지 그걸 이제 정확히 좀 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주 효과라는 것은 이제 메인 이펙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두 개의 독립 변수 각각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그게 주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뭐 원래는 이런 분산 분석을 할 경우에는 그 이제 하나의 독립 변수가 투입이 되니까 그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의 평균 차이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영향이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게 당연히 주 효과인 겁니다. 근데 어, 이런 분산 분석의 경우에는 효과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효과다, 뭐 또 다른 효과가 또 있다, 이렇게 개념을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효과는 이런 분산 분석에서 나타나는 효과, 뭐 그게 이제 동일한 주효과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독립 변수가 두 개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상호작용 효과라는 것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쉽게 이해를 해보세요. 네, 서로 상호라는 것은 서로잖아요. 서로 작용을 해서 서로 간에 작용을 해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낸 것, 그게 상호작용 효과인 겁니다.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이 두 개의 독립 변수가 동시에 작용을 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상호작용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기억을 꼭 해놔야 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왜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느냐 이거예요.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주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주 효과를 파악하려면 뭘 하면 되죠? 각각의 독립 변수를 이론 분산 분석에 투입을 하면 바로 효과가 나오잖아요. 이제 종속 변수의 평균의 차이가 바로 검증이 되기 때문에 이론 분산 분석을 그냥 실시를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어떤 특정의 독립 변수 두 개를 투입을 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뭐 영향, 그 평균의 차이를 검증을 한다라는 것은 이 독립 변수 두 개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상호작용 효과가 어떤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는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 이 각각의 독립 변수가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면, 연구자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경우에 한해서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원 분산 분석은 이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모두 고려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기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호작용 효과가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심화를 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상호작용 효과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 통계책에는 통계서적과 조사론, 조사방법론 서적에 보면 굉장히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쉽게 혼합되어서 나타낸 효과다. 어떤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독립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독립 변수가 서로 짬뽕이 돼서, 이 혼합이 돼서, 뭐 다른 말로 좀 뭐랄까요, 더 적정한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 뭐 시너지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서 각각의 재능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높아질 거야. 뭐 이런 말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말하는 시너지가 상호작용 효과, 우리 지금 이원 분산 분석에서 통계책에서 다루는 상호작용 효과가 이런 시너지 효과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서적에 보면 꼭 이렇게 나와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뭐 세로로 이제 이 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연령층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6개의 하위 집단이 형성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6개의 집단의 각각의 평균값을 구하고 난 뒤에 이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남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연령층별로 어떤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면 그 값을 세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청년층 이제 전체 집단에서 성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그 차이를 또 나타내면 가로축으로 이렇게 평균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죠. 뭐 이럴 경우에 이런 효과를 주 효과라고 표현을 하고, 이 하위 집단별로 이렇게 교차돼서 나타나는 효과가 상호작용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 숫자를 막 대입을 해서 실제로 주 효과가 나타나는 값과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값을 막 구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려워요. 그죠? 숫자가 들어가면 일단 머리가 경직이 돼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제가 쉽게 최대한 그림을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 그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지겹도록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 그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교차돼서 만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부분, 혼합되어진 부분이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혼합되어지지 않고 각각으로 분리된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주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독립변수 1의 주 효과가 되고, 요만큼은 독립변수 2의 주 효과가 될 거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이게 상호작용 효과다. 독립변수 1과 2의 상호작용 효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원 분산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이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다.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의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가 배가 출출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라면을 그냥 집어넣어서 뭐 끓여 먹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다 김치를 집어넣거나 파를 송송 썰어 넣거나 계란을 탁 쳐서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맛있는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는 그런 욕구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라면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문어가 같이 들어간 라면요. 문어 라면이라고 하죠, 우리가. 각각의 라면과 문어는 맛이 다릅니다. 그죠? 라면은 라면 특유의 맛이 있을 거고, 문어는 또 문어 특유의 맛이 있을 겁니다. 뭐 라면을 예를 들어서 그냥 생 걸로 부셔서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기름을 조금 두르고 난 뒤에 살짝 이렇게 튀기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구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뭐 설탕 조금 뿌려서 먹으면 뭐 그것도 별미이죠. 네, 간식으로는 별미인데, 그렇게 라면을 먹으면은 뭐 라면의 맛이 나겠죠. 그리고 또 문어를 따로 그냥 뭐 문어 숙회를 만들어서 뭐 초장에 이렇게 찍어 먹거나 그랬을 경우에 문어 고유의 맛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의 솥에다가 라면과 뭐 솥이 아니라 이거는 냄비라고 해야겠네요. 냄비에다가 이렇게 라면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어를 집어넣고 같이 이렇게 끓였을 경우에는 라면 고유의 맛에 뭡니까? 문어의 맛이 첨가가 된 거죠. 또 문어의 입장에서 보면 문어의 맛에 라면의 맛이 첨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의 맛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더 더해져 가지고 아주 이제 깊은 맛이 나는 문어 라면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라면과 문어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굉장히 맛있는 그런 문어 라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독립변수 1, 독립변수 2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독립변수 1과 2를 같이 이렇게 냄비에 집어넣어 가지고 끓였을 경우에 특유의 맛을 내는 부분이 있을 건데, 라면 맛도 나고 문어 맛도 나겠죠. 그리고 나머지 특유의 문어 라면의 맛이 날 건데, 그 부분이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낸 맛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면의 고유의 맛, 그게 뭐죠? 문어의 또 고유의 맛, 그게 요 부분이에요. 주 효과인 부분이죠. 그리고 라면과 문어를 같이 끓여서 먹었더니 라면의 고유의 맛과 문어의 고유의 맛 이외의 특유의 문어 라면의 어떤 뭐 향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서 그 맛이 더 배가가 됐다면은 그때 특별히 만들어낸 그 맛, 문어 라면에 특별히 만들어낸 그 맛이 상호작용 효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원 분산 분석을 하려고 할 때 아무렇게나 그냥 그냥 독립변수 두 개, 명목척도인 독립변수 두 개를 투입을 해가지고 아니면 서열척도인 그런 독립변수 두 개를 투입을 해서 이제 종속변수, 연속형 변수인 종속변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막 그냥 검증을 해요. 실제로 참고 문헌, 학위 청구 논문들을 살펴보다 보면 뭐 좀 이상한 결과를 도출을 해서 그걸 이제 논문에 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좀 보면서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 이원분산 분석을 실시를 해야 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원분산 분석은 이 이제 통계 분석 강의에 이제 어떤 강의를 넣으면 좋을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 좋을까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웠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런 이제 분석 방법별로 강의 영상을 하나씩 제작을 했었는데 그때 그 계획에는 이원 분산 분석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사실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이제 구독자 한 분이 이런 이원 분산 분석도 좀 강의 영상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피드백을 주셔서 이제 급히 제가 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이걸 이제 계획에서 처음에 사실은 뺀 이유가 뭐냐면은 검증을 해도 이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실제로 이렇게 이원 분산 분석을 적용한 그런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서 논문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 논문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용성이 떨어져서 별로 이제 우리가 논문에 양적 연구를 해서 어떤 논문 이 분석 결과를 논문에 반영을 할 때 유형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와야겠죠. 그래야 연구자가 예측을 했던 그런 이제 가설이 입증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나 함의를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고 그걸 결론에 써야 논문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증을 해보니까 유의성이 대부분 없게 나오더라. 그런 경우를 굳이 분석 방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 분산 분석은 실제로 논문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을 할 때 잘 활용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학문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원 분산 분석이 활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원 분산 분석의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 강의 영상을 제작을 안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원 분산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강력한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숙지를 하시고 여기에 모두 뭡니까 부합이 될 때 그럴 경우에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감안은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해보면은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낮은 편이다 라는 부분도 숙지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그냥 이런 분산 분석, 독립표본 T감정 이런 분석 방법으로 평균 차이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본 분석
이제 영양관계를 검증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뭐 조금 뭐 배경 설명이 길었는데 이 이원 분산 분석의 유의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른 분석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제가 조절효과 검증이나 매개효과 검증을 할 때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근거도 없이 연구자가 마음대로 그냥 뭐 변수를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여서 분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유의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이원 분산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연구자가 임의로 어떤 이 성과 연령층 이게 뭐 프로그램 효과에 각각 조합을 해서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검증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해서 이 독립변수 1,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연령층이 프로그램 효과에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검증 결과를 충분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성에 따라서도 이 성별 뭡니까 프로그램 효과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선행 연구 결과도 반복적으로 많이 검증돼서 그런 선행 연구 결과가 축적된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한해서 이런 이론적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독립변수 1과 독립변수 2에 따라서 종속변수의 유의한 평균 차이를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론적 근거도 없이 그냥 연구자가 임의로 마음대로 뭐 그냥 얘하고 조합을 해서 종속변수 어떤 걸 투입, 종속변수 어떤 것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뭐 검증을 실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론적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난 뒤에 그런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선행용으로 고찰을 했는데 이론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뭐 이런 뭐 두 가지가 하나의 어떤 종속 변수의 유의한 평균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연구 결과가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은요.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면은 이 관측지가 2개 이상인 집단이 최소한 1개 집단 이상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뭐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관측지라는 것은 내가 조사한 그런 연구 대상을 통해서 조사한 자료 그게 그냥 관측치예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성에 대해서 또 연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지에다가 그런 문항을 집어넣어서 조사를 할 거고 성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누군가 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령층에 대해서도 내가 뭐 어느 연령대에 속하는지 응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조사 대상자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런 설문지에 있는 값, 그 값을 다 코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관측지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대상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조사를 했겠죠. 그러면은 또 응답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관측지가 2개가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관측치는 그런 의미고요. 이것이 2개 이상인 집단,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가 2명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최소한 1개 집단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이 각각의 이제 성과 연령층을 구분을 했을 경우에요. 남성과 여성이 있고 뭐 20대, 30대, 40대가 만약에 있다면 남성이면서 20대인 집단이 있을 거고 여성이면서 뭐 30대인 집단 뭐 이렇게 해서 하위 집단이 6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각각의 집단에서 이 이제 6개의 집단 중에서 최소한 1개 집단은 1개 집단 이상은 관측지가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가 2명 이상이 존재할 경우에 이 상호작용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관측지가 2개 이상인 집단이 적을수록 상호작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지도 교수님이 뭐 석사 이제
석사과정생한테는 조사 대상자를 한 100명 이상은 설정을 해야 돼.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을 하는 박사과정생한테는 한 300명 이상은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이런 이유도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치가 많이 생기게끔 이제 각각의 집단별로 많이 생기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사 대상자를 굉장히 많이 수를 높여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본 크기라고 하죠. 이 표본 크기를 뭐 100명이라고 정해 놓았지만은 100명보다 훨씬 많이 하죠. 120, 30명 정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는데 뭐 보통은 활용을 하는데 또 박사인 경우에는 뭐 300명 가량은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좀 이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뭐 이런 문제에서 크게 뭐 장애 요소가 생기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이 잠깐만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어서 조금 구분을 해서 설명을 표가 어디 있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 아무튼 이제 남성과 여성 집단이 있고 연령층별로 이렇게 집단이 있으면 이 남성이면서 25세 미만의 집단이 지금 표본 크기가 5잖아요. 이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5명이다. 이게 1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측치를 나타내는 거고 관측치가 적어도 남성이면서 25세 미만에 속하는 그 집단의 인원이 5명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성이면서 25에서 30세 미만의 연령대를 보이는 집단은 33명이란 얘기고 이게 그러면 관측치가 33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1, 1, 1, 1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가 힘들다라는 뜻이고 이 숫자가 많아지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유의사항 이제 세 번째 것은 이겁니다. 상호작용 변수가 유의하면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조절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동영상을 뭐 먼저 시청을 한 그런 구독자분이라면 이해를 잘 하고 계실 건데 조절 효과 검증에서처럼 여기 이 이원 분산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독립 변수 두 개를 투입을 했을 경우에 독립 변수 각각이 종속 변수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 유의 확률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원 분산 분석을 통해서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뭘 검증하려고 하냐면은 독립변수 1과 독립변수 2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 변수가 유의하면 상호작용 효과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연구자가 기대했던 그런 검증 결과가 도출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별로 이 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요. 나중에 분석 결과 실습을 하면서 분석 결과가 도출됐을 때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호작용 효과가 아무튼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검증 결과를 논문에 제시를 해야 되고 그것과 함께 상호작용 효과를 이렇게 뭡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 도표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SPSS 프로그램이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할 때 이런 프로파일 도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 도표가 도출이 될 건데 이 분석 결과에 도출이 될 건데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분석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를 할 때 이제 거기에 보면 성구분 변수, 수평축 변수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걸 이제 성구분 변수에 어떤 변수를 투입을 해야 될지 또 수평축 변수에 어떤 변수를 투입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 이원 분산 분석을 SPSS 프로그램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평축 변수라는 것은 여기 연령대를 독립변수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을 독립변수 2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령대와 성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의 평균 차이를 만약에 검증을 한다. 이런 이제 문구를 봤을 때 우리는 이게 독립변수 1이고 얘가 독립변수 2가 되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 효과가 종속변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도표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독립변수 1, 얘가 이렇게 가로축에 표현이 돼요. 우리가 이걸 이제 그래프상으로 X축, Y축 보통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X축에 해당되는 가로축에 표현이 되는 것은 독립변수 1의 값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종속변수의 값은 이렇게 Y축에 표현이 돼요. Y축에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 이제 성의 이 독립변수 2에 따른 이 하위 범주의 구분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선으로. 그래 이 그래프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청년층이면서 남성인 사람의 평균 남성인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단의 평균값이 이게 표현이 된 겁니다. 평균값. 그리고 중년층이면서 남성인 집단의 평균값이 이게 콕 점으로 찍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 효과 값을 이렇게 이제 보고 여기다가 점을 딱 찍은 겁니다. 그리고 노년층이면서 남성인 그런 집단이 있을 건데 그 집단의 프로그램 효과 값을 뭐 이제 여기 한 10점이었다면 여기가 25점, 여기가 30점이었다면 당연히 10점이 여기에 이제 있을 거니까 이 값을 찾아서 이렇게 점을 꼭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서로 연결을 한 게 이제 선이겠죠. 그래서 선을 구분하는 변수, 선으로 이렇게 엮은 뭐 이제 집단이 생길 건데 이렇게 선으로 구분한 변수가 성의 뭐 여성 남성으로 구분을 했으면은 얘네들 이게 제2의 독립변수 2가 되겠죠. 이 독립변수 2가 성구분 변수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분석을 실제로 할 때 거기에 보면 수평축 변수에 어떤 변수를 투입을 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구분 변수에 어떤 변수를 투입을 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평축 변수의 개념과 성구분 변수의 개념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렇게 독립변수 1을 투입을 하고 독립변수 2를 투입을 했을 때 각각의 집단별로 프로그램 효과의 평균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점의 의미를 설명을 하자면 청년층이면서 남성인 집단의 평균값을 여기다 점으로 콕 찍은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중년층이면서 여성인 그런 집단의 평균값을 여기다 콕 찍은 거예요. 찍고 난 뒤 그냥 그 점을 서로 연결한 이 선이 선을 가지고 프로그램 효과의 평균 차이, 그러니까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파일 도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평행하게 이렇게 나타날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의 확률 값으로 상호작용 변수의 유의 확률 값으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렇게 프로파일 도표를 활용해서도 쉽게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평행한 값을 보이는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 반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교차를 하는 지점이 발생을 하거나 기울기에 있어서 급격한 차이가 발생을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도표를 보고도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뭐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요렇게 뭐 남성 뭐 노년층에 있어서 요렇게 이제는 만나는 이런 경우의 선이 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울기의 차이는 급격하게 이렇게 뭐 방향이 바뀔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일 때 아니면 교차할 때 이런 경우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검증을 해보면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없어서 어, 뭐 이런 프로파일 도표를 경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 이원 분산 분석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원 분산 분석의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무가설은 독립변수 1과 독립변수 2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 이원 분산 분석은 뭘 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라고 했죠? 독립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한다.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도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없다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표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통계표를 보통 제시를 해요. 이것도 이제 뭡니까? 논문을 작성을 하는 그런 대학원생들이 오류를 많이 범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표를 이렇게 두 개를 제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뭐 하나만 제시를 하거나 뭐 또 이상한 표를 제시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제시를 하는 이 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에 반영을 하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요 그림, 요 표 익숙한 분이 계실 거예요. 일원 분산 분석 이 동영상을 학습을 하고 지금 이 강의를 학습을 하시는 분은 이 그림이 이 통계표가 익숙할 건데 뭐 쬐그맣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뭡니까 이게 이렇게 세 개의 집단에 따라서 이제 이 각각의 종속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인데 이 대인관계 만족도의 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F값과 그 다음에 사후 검증 결과를 이렇게 제시하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일원 분산 분석의 통계표입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은 뭡니까 이렇게 이제 하위 집단별로 기술적인 통계량 그게 뭐죠?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평균 이 집단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뭘로 제시돼요? F값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잖아요. 그걸 이원 분산 분석에선 두 개로 표로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값은 두 번째 표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하고 기술 통계값 요만큼은 따로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도 기술 통계표도 빠뜨리면 안 되고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검증한 표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이거는. 그래서 요것도 들어가고 요것도 꼭 논문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통계표를 이제 논문에 반영을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표의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학위 논문을 보면은 완전히 제각각이에요. 같은 통계 분석 방법을 적용을 해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표의 제목은 천차만별로 막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의 제목을 잘 못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각각의 분석 방법이 갖고 있는 목적, 그 목적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원 분산 분석의 목적은 뭐죠? 독립변수 두 개가 있고 종속변수가 하나가 있을 때 이 독립변수 두 개를 투입을 했을 경우에 종속변수의 평균 차이가 어떤지 그걸 검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독립변수 두 개의 이 하위 집단을 구분을 해서 각각의 기술 통계를 나타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달 수 있는 거예요. 연령대와 성에 따른 독립변수 1과 독립변수 2가 될 거고요. 연령대와 성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기술 통계.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정확한 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제목은 이렇게 달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표에서 이제 각각의 기술 통계 값을 제시를 할 때는 이렇게 성으로 구분을 하고 연령대로 구분을 해서 연령대가 독립변수 1이니까 그게 가로에 나오게끔 가로행에 나오고 또 이 독립변수 2에 해당하는 이 성은 세로 열에 나오게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좀 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표현 방법이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기술 통계표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령대와 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떤지 그걸 또 이렇게 표로 이제 제시를 하면 됩니다. 종속 변수가 여러 개 생길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효과 하나만 집어넣었는데 프로그램 효과 및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연령대와 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만약에 이 표에 제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 효과 밑에다가 또 하나의 네 개가 들어간 이제 행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만족도라고 쓰고 또 분산원에 이 각각의 변수를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그 결과값을 통계표로 나타낼 때는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라는 거고 우리가 실습을 해보고 이제 실습 결과를 저기 분석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표에 어떻게 옮기는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습 DB는 성과 연령대, 뭐 프로그램 효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패널 자료를 이제 소팅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뭐 거기에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그냥 가지고 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은 일단 범주형 척도이고 그래서 남, 여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하위 범주를 갖는 그런 이제 변수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연령대는 이렇게 25세 미만 집단, 25세에서 30세 집단, 30에서 35세 집단, 35세에서 39세 이렇게 이제 4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집단, 4개 집단이니까 2 곱하기 4 해서 8, 2 곱하기 4 하니까 8의 개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위 집단이 8개인 그런 이원 분산 분석을 이제 우리가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분석을 하려면 분석에 들어갑니다. 분석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 독립표본 T 검정을 할 때는 평균 비교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원 분산 분석을 하려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일반 선형 모형에 가야 됩니다. 일반 선형 모형 중에서 일변량이라고 되어 있는 그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일변량 분석이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팝업 창이 떠요. 이 팝업 창에서 종속 변수는 뭐였죠? 가처분 소득을 이제 투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모수 요인의 이제 이 성과 이 독립 변수인 이 두 개를 이제 여기 모수 요인에 투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 투입했고 연령을 이렇게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SPSS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서 저는 좀 낮은 버전을 지금 이제 이 노트북에 깔려 있다 보니까 모수 요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정 요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고정 요인, 모수 요인. 아무튼 이 부분에 성과 연령대를 이제 투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제 단추들 중에서는 먼저 도표에 갑니다. 도표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일별량 프로파일 도표라는 제목이 달린 그런 이제 팝업창이 뜨죠.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프로파일 도표를 가지고 상호작용 효과를 이제 그래프화 시켜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거기서 설명을 할 때 수평축 변수와 성구분 변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수평축 변수가 독립 변수 1에 해당되는 변수를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되고 성구분 변수에는 독립 변수 2에 해당하는 변수를 투입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연령대를 우리는 수평축 변수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을
성구분 변수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봤던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의 프로파일 도표가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연령층이 가로축에 해당이 되고 성구분으로 되어 있는 게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프로파일 도표가 형성이 되는 것은 이렇게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걸 추가를 눌러주면 이렇게 도표 창에 연령대 곱하기 성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이제 이 성과 연령대의 측정값을 서로 곱하기 한 게 상호작용 효과거든요. 이건 조절효과 검증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곱하기가 형성된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이걸 계속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후 분석을 일단 클릭을 해서 여기에도 이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사후 분석은 이런 분산 분석을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분은 이런 분산 분석을 먼저 학습하고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후 분석을 하는데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아무튼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사후 분석을 실시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성과 연령대가 있는데 성은 뭡니까? 이제 두 개의 하위 집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후 분석을 할 필요가 없죠. 독립표본 T 검정을 우리가 검증을 할 때 사후 분석 안 했잖아요. 사후 분석은 언제 합니까? 이 하위 범주가 3개 이상인 그런 독립 변수에 한해서 사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연령대가 아까 하위 집단이 몇 개였죠? 4개였잖아요. 4개였기 때문에 얘만 사후 검정 변수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후 분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덩컨을 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덩컨을 클릭을 하고 계속을 또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옵션에 갑니다. 단추 중에 옵션에 가서 그 다음에 요게 기술 통계량, 효과 크기, 추정값 이 부분은 선택을 해주시고 계속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한 이런 결과값이 도출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기술 통계량을 나타내는 결과표, 그리고 개체 간 효과 검정이라는 결과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파일 도표. 만약에 어떤 이 성연령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유의하게 검증이 되었다면 그런 사후 검정 결과도 살펴봐야 될 건데 사후 검정 결과는 이런 분산 분석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셔서 이 내용이 뭔지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제 기술 통계량, 개체 간 효과 검정, 그리고 프로파일 도표의 결과를 논문에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이제 한글로 통계표를 작성한 것을 띄워놓고 그리고 제가 캡처를 해서 캡처한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기술 통계량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술 통계표를 제시를 할 때 여기 있는 값 이제 남성, 여성 되어 있죠. 요걸 이제 세로로 표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연령대를 가로로 표시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해당하는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면서 25세 미만인 집단, 이 집단을 얘기하죠. 이 집단은 평균이 2207.80이죠. 그 값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 줬습니다. 표준 편차값 옆에 있으니까 여기 기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은 총 내 표본 중에서 5명이었죠. 5명인 것을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도 뭐 35세에서 39세 집단인 경우에는 평균값이 3404.53인데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값을 이렇게 옮겨줬고 n 값을 이렇게 옮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 1은 완성을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각각은 아무튼 의미는 그렇죠. 뭐 25세 미만이면서 남성인 집단의 가처분 소득의 평균값이 2207.80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성 중에서 30에서 35세 미만인 집단인 경우에 가처분 소득의 평균은 3385.73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개체간 효과 검정은 뭐 굉장히 다양한 통계량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논문에 보면 제각각이에요. 굉장히 제각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 제일 적정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 항목에 있는 성, 이제 이게 뭡니까? 독립변수 2였죠. 그리고 연령대가 독립변수 1이었고 이게 상호작용 변수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각각을 이렇게 분산원이라는 항목을 달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오차값까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곱합과 자유도, 평균 제곱, F값을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이 값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나씩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숫자에 이상한 값이 나와 있죠. 뭐 2,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소득을 이제 종속 변수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자리 숫자잖아요. 네 자리 숫자를 뭐 제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숫자가 나와서 그걸 이제 줄여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득을 종속 변수로 집어넣어서 뭐 검증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이런 이제 2가 붙어 있는 값이 나오지는 않을 건데 근데 2가 의미하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거 2, 7이라고 되어 있으면 10의 7승을 의미합니다. 10을 7번 곱한 값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동그라미가 몇 개요? 7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7개가 여기 더 들어간다. 근데 여기 소수점이 찍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7개 하면은 동그라미가 4개가 더 붙는 그런 숫자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28이면 뭐죠? 뭐 10의 8승.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8개가 더 붙는다. 이렇게 아무튼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값을 아무튼 이렇게 옮겨주면 된다. 자유도 값 옮겨주고 평균 제곱값 옮겨주고 F값 옮겨주고 난 뒤에 유의 확률 확인을 해서 유의확률 값을 확인을 해서 별표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 효과 통계표를 구성을 해주면 되겠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R 제곱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수정된 R 제곱값 이제 이 회귀 분석에서 결정계수라고 불리는 값이 나와 있는데 이 값도 이제 부연 설명에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파일 도표를 논문에다가 이제 복사를 해서 그냥 반영을 하면 됩니다. SPSS 프로그램하고 한글하고 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SPSS 프로그램에서 바로 복사를 해서 한글에 갖다 붙이면은 이 프로파일 도표를 한글에 구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 뭐 이렇게 해석을 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로 그렇게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일단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원 분산 분석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전공 분야가 많다라는 것을 일단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통계책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잖아요. 뭐 이게 실용성이 떨어지는지 뭐 검증을 해보면은 유의한 값이 잘 검증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뭐 논문을 작성을 하는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뭐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러다 보면 뭐 이원 분산 분석으로 분석도 많이 하긴 하는데 유의한 값이 나와야지 뭐 논문이 좀 가치가 더 높아지고 뭔가 좀 이제 결론에서 제시할 내용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런 유의한 값이 안 나오니까 잘. 그래서 이원 분산 분석은 써봐도 이런 분석 방법을 활용을 해도 논문에다가 좀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뭐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아무튼 이원 분산 분석을 누군가가 활용을 한다면 그걸 이제 논문에다가 분석 결과는 제시는 해야 되니까
그 요령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프로파일 도표를 마지막에 제시를 하는데 이 성과 연령대의 분석 결과가 성과 연령대의 상호작용 변수가 지금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냈으면 그걸 우리가 해석을 이제 표현을 할 때 논문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 연령대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의 평균 차이는 성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뭐 아니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연령대와 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이 그림을, 이 프로파일 도표를 해석한 내용을 이제 밑에다가 논문에다가 이 그림 다음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조금의 기울기 차이는 보이죠. 이 30세에서 35세 미만 집단과 35세에서 39세 집단으로 가는 그 구간에서는 조금의 기울기 차이를 보이지만 급격한 기울기의 차이는 안 나타나죠. 뭐 이런 경우에 거의 평행한 거하고 비슷하게 봅니다. 여기도 조금 기울기의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급격한 차이나 완전히 교차하는 그런 차이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참고 문헌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논문들을 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이제 뭐 이 시기와 그 다음에 처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기술 통계 값을 제시를 하면서 그 이제 F 검정 값도 같이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이게 뭐 잘못됐다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를 할 때는 이원 분산 분석을 왜 실시합니까?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것은 아니고 뭡니까? 이 각각의 그냥 각각의 하위 집단별로 사실은 뭐 이런 시기별로 이런 분산 분석을 여러 번 실시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표인 거예요. 이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원 분산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꼭 제시를 하는 게 더 좋겠다. 그게 더 적정한 논문 작성 방법이다라는 점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참고 문헌을 제가 한번 찾아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기다가 이제 에타 제곱, 부분 에타 제곱 값이 이제 도출이 되는데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나타내서 이렇게 통계표에다가 표현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는 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 경우에는 아무튼 교과 유형과 강의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때요? 유의 확률이 0.802로 유의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논문 자세히 읽어보면은 유의한 걸로 그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그건 이제 연구자가 뭔가를 헷갈리고 오해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에타 제곱이 그냥 0.000으로 나타나서 이것 때문에 유의하다라고 착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 에타 제곱은 뭐 통계표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생략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요. 유의 확률 값을 그냥 F 값에 제가 제안한 방식대로 통계표에다가 별표로 그냥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헷갈릴 일도 별로 없겠죠. 그리고 이제 유의 확률 값이 그 유의 수준 0.05 미만으로 나왔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이제 그 가설 검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 논문도 꽤 많더라라는 거고 제일 잘 표현한 이원 분산 분석 결과를 제일 잘 표현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셋 중에서는요. 세 개의 참고 문헌 중에선 제일 잘 표현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기술 통계 값을 표현을 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통계표도 같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F값을 보면 되죠. 상호작용 변수의 F값을 보니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인 경우에만 어때요? 지금 유의한 값이 나왔죠. 유의한 값이 나왔으니까 그걸 이렇게 프로파일 도표로 그걸 이제 프로파일 도표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요 경우에 유의한 값이 나왔는데 글쎄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유의한 값이 도출이 된 것이 조금 저는 이해가 되진 않는데 유의한 값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아무튼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 도표를 마지막에 제시를 하고 그에 앞서 상호작용 변수에 대한 통계량을 제시하는 그런 통계표를 제시를 하고 이에 앞서서 이 독립 변수 두 개를 투입을 한 것의 각각의 하위 집단별로 기술 통계값을 이렇게 제시하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원 분산 분석을 논문에 반영하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